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이제 산보를 다녀볼 거예요. 산보. 네, 산업 뽀개기.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산업,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너무 많잖아요. 반도체 수출 강국이었고, 물론 지금도 강국이긴 하지만 수출 분야에서 좀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부터 먼저 산업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반도체. 산보 다녀와 봅시다. 우리 먼저 반도체 사업과 기업을 좀 보시면 일괄공정이라고 있고요. 전공정, 후공정 아시죠? 이따가 나중에 이제 후속편에서는 제가 8대 공정이라고 해서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도 얘기 드릴 건데, 각 공정별 뭐 그런 것들도 얘기 드릴 건데, 일괄공정, 전공정, 후공정, 설계 장비 뭐 이렇게 사업을 좀 나눌 수가 있고요. IDM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어요. 기획하고 R&D하고 설계해서 제조 및 테스트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회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도시바, 마이크론 정도가 있고요. 전공정에서는 이제 팹리스랑 수탁 제조, 파운드리라고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근데 팹리스는 칩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네는 뭐 생산 시설이 필요 없어요. 설계만 제대로 해서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 넘기는 거죠. 넘겨서 거기서 생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패키징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 팹리스 회사들은 상당한 이익을 많이 봐요. 왜냐면 장비가 없잖아요. 장비 필요 없어요. 얘네는 그냥 설계만 해서, 쉽게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도면 넘겨가지고 짓게 만들면 돼요, 파운드리에서. 그래서 얘네는 칩 설계만 전문으로 해야 하고, 퀄컴 아시죠? 퀄컴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이제 주문 방식, 그러니까 얘네가 팹리스 애들이 맡기잖아요. OEM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하는 거. 그래서 TSMC,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회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후공정은 테스트하고 그거를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패키징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포장을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반도체 잘 나오게끔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테스트 장비부터 시작해서 실제 패키징까지 다 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장비 쪽에 보면은 칩리스라 그래서 설계 기술 R&D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ARM,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삼성전자에다 매각한다 만다 이슈가 있었던 그 ARM입니다. ARM. 그리고 공정장비, 장비 업체는 되게 많죠. 반도체 제조 장비나 개발 및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뭐 반도체 사업과 기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IDM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IDM이 뭔가 이런 것, 그리고 팹리스가 뭔가, 파운드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어서 한번 딱 사업 특성이라든가 주요 업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반도체 종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가 먼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안에는 램과 롬이 있습니다. 롬은 우리 여러분들 CD 세대 아시나요? CD 롬이라고 한번 옛날에 했었죠.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가 또 있는데, D램은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은 DDR 램이라고 이렇게 요것도 반도체거든요. 요 D램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 이렇게 해서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메인보드에 낀 적이 있죠. 이게 초록색 기판이, 여러분들 이 초록색 기판은 색 보이시나요? 색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반사돼서.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기판은 PCB라고 해요. PCB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있어야 반도체가 원하는 대로 그 전력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이제 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DDR 1부터 DDR 지금 5까지 나왔어요. DDR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아마 DDR4 같은데, 왜냐면 DDR5는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거든요. DDR4까지는 대중화됐고, 이 DDR4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2년에서 14년에 이게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나왔고, 대중화된 건 2016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인가? 2014, 2016년 뭐 아무튼
그때쯤인 것 같은데 대중화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경기가 좀 죽어나니까 다시 좀 침체가 오니까 그때는 2016년이 그거잖아요. 브렉시트 터지고 2018년, 2019년 다시 이제 좀 회복하면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인상해야 될 때.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했다가 10만 전자 가까이 올라갔었죠. 액면 분할 한 이후에. 아무튼 뭐 그런 이슈가 있고요. DDR5도 지금 나왔는데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대중화되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또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램은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는데 얘는 비휘발성으로 저장이 되는 거라서 주로 우리가 하드, 외장 하드 아니면 SSD라고 요즘은 많이 하죠. 이것도 SSD 외장 하드인데요. 외장 하드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솔직히 메모리 반도체까지는 큰 기술력, 물론 기술력이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돈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강자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런데도 돈이 잘 안 됩니다. 이따 뒤에 시장 점유율 아마 얘기 나올 텐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월등합니다. 월등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는 우리가 보통은 비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시스템 반도체랑 광개별 소자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안에는 마이크로 컴포넌트랑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로직 반도체가 I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돈이 많이 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K6법이라고 해서 통과되면서 그것도 고부가가치 뭐 이런 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300조 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세액공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쪽을 많이 봐야 돼요.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주입니다. 이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는 정보 저장하는 건데 D램은 이제 휘발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날아가지만 낸드 플래시, 롬 중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 저장 공간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 있어요. 네, 미세 공정 등 이제 하드웨어 양산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선행 기술 개발, 자본력,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됐잖아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보는 거고요. 여기엔 CPU 알죠? 메인보드에 들어가면은 우리 컴퓨터 처리 장치니까 그리고 IC가 로직 반도체니까요. 그런 거고 뭐 파워 반도체 그 다음에 개별 소자 이런 거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얘네는 되게 다양한 곳에 써야 돼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써서 다품종 그리고 소량만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설계를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설계 능력이 정말 뛰어나야 돼요. 정말 뛰어나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우수 설계 인력이나 설계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나쁘지가 않아요. 미국이 5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2위 정도 되죠. 18%. 물론 이거는 2020년 기준일 겁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최강자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미국이죠. 그리고 대만, TSMC가 있는데 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비메모리 쪽을 보면은 역시 얘기 드렸죠. 미국이 월등합니다. 이건 2019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월등합니다. 61% 시장 점유율. 지금도 우리가 뭐 물론 조금은 올랐을 건데 그래도 아직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비메모리는 미국 역시 돈 되는 건 선진국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 비메모리 분야에서 좀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뭐 반도체 사업이랑 특성, 뭐 기업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메모리, 비메모리 등 이제 반도체 종류 알려드렸고,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반도체 8대 공정, 8대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산보를 걸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도 또 중요한 거 산보 해야겠죠? 네, 산보를 아주 기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재배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재배아투!